지난해 말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로는 타이거 미국 S&P 500이 순자산을 5조나 돌파했습니다. 그를 넘어 현 시점에서는 무려 7조를 넘었는데요. 단순히 S&P 500과 나스닥의 순위가 100위 안에만 들었다고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다른 운용사에서도 출시한 유사 상품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운용사들을 합산하면 S&P 500의 경우 국내에서 30위권의 기업과 유사한 아주 큰 수준이고요. 그 규모의 순위로는 타이거, 코덱스, 에이스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ETF들 바로 미국에 상장된 것들과 비교를 해볼 건데요. 미국에 상장된 S&P 500 ETF 중 최근 5년간의 성과는 VO가 가장 좋았습니다. 따라서 이 VO라는 ETF와 한번 직접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단순 비교는 아니고 원달러 환율을 입혀서 제대로 비교를 해볼 예정입니다. 출시 일자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모두 데이터를 확실하게 비교하기 위해선 최근 3년치의 결과를 활용했습니다. 이건 배당금이 재투자되었다고 가정한 토탈 리턴 값이고요. 환율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가로만 본다면 코덱스가 가장 비용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보시기에 앞서 자료의 출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야후 파이낸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각 종목의 코드를 입력하고 수정 종가를 통해서 배당금이 합산된 TR 값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치를 엑셀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의 노동력을 일부 투입해 보았습니다. 우선 환율을 가정하지 않은 값은 당연히 VO를 제외한 새 ETF가 거의 겹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이걸 수익률과 MDD로 표현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환율을 고려하지 않은 값이기 때문에 VO는 연평균 수익률과 MDD 모두 가장 안 좋은 결과치였고요. 이번엔 원달러 환율의 데이터 값을 토대로 적용시켜서 VO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겹치는 그래프의 모습이네요. 이걸 수익률과 MDD로 다시 표현해 보자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은 수익률이 높으면 MDD도 안 좋게 나오기 마련이지만 이 부분에서는 코덱스가 수익률과 MDD 모두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총보수를 비교해보면 코덱스가 가장 높았던 걸 확인할 수 있죠. 결국 이건 비용 문제가 아니라 운용사와 운용력의 타이밍, 그리고 약간의 능력적인 부분의 차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나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과 마찬가지로 타이거, 코덱스, 에이스 3개의 운용사가 가장 순자산 규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정말 근소한 차이지만 QQQ보다 QQQM이 더 좋은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나스닥은 QQQM을 토대로 결과를 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3년간의 토탈 리턴 값을 보게 되면 S&P 500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코덱스, 에이스, 타이거 순으로 수익률이 높았던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바로 모든 종목의 토탈 리턴 값을 환율을 적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거의 차이를 알 수 없는 차트였는데요. 당연히 수익률과 MDD 측면에서는 QQQM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나스닥 ETF들의 경우 모두 수익률과 MDD가 비등비등했습니다. 다만 코덱스가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그나마 나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비용을 보면 여기서는 코덱스가 가장 저렴했고 타이거가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S&P 500 ETF처럼 유의미한 성과 차이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웠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번엔 SCHD를 보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출시된 코덱스는 별도로 뒤쪽에서 다루도록 하고 타이거, 솔, 에이스 3개의 ETF를 SCHD와 직접 비교한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만을 비교했을 땐 에이스가 타이거와 무려 0.5%가량 차이가 나면서 1년간의 짧은 데이터 치고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분명 총 보수 측면에서는 타이거가 1년 내내 여타 운용사보다 좋았습니다만 막상 지난 과거의 수익률을 열어보니 가장 안 좋은 결과값을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역으로 에이스는 현재 가장 높은 총보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의 성과는 가장 좋았습니다. 과연 기간을 늘려도 이게 동일한 결과값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차트상에서 차이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좀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앞서 보셨던 S&P 500과 나스닥은 미국 상장 ETF가 더 좋은 성과였지만 이 SCHD의 경우 환율을 고려한다 해도 가장 낮은 수익률 값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보다 장기간으로 놓고 보면 결과값은 달랐을 수도 있겠지만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타이거의 상장 일자로부터 확인을 해보니 계산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앞선 자료에서 24년도의 수익률은 에이스가 가장 좋았다고 했지만 막상 결과를 열어놓고 보니 타이거가 수익률과 MDD 모두 우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24년 8월 코덱스도 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싸움에 합세했고 가장 우수한 보수율로 출시를 했습니다. 출시된 이후에 경쟁 상품들을 비교해보면 이처럼 순위가 나오는데요. 반년도 안 되는 기간의 짧은 데이터 양이지만 앞선 데이터를 보니 충분히 코덱스도 경쟁력을 갖추었고 이 보수율로 끝까지 유지된다면 해당 기간 가장 열위에 있는 에이스와의 격차도 더욱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면 S&P 500의 경우 약 3년 반의 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코덱스 미국 S&P 500 TR ETF가 가장 기초 성과를 잘 추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나스닥의 경우도 3년 반의 기간을 확인한 결과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 ETF가 가장 좋은 결과치를 보여주었습니다. SCHD의 경우 코덱스의 출시 일자 때문에 비교적 짧은 기간이지만 해당 기간 동안 코덱스의 성과가 조금이나마 우수했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상품들은 절세계좌인 연금저축, IRP, ISA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아무리 본주의 성과가 좋았다고 해도 이런 과세이연 혜택을 적용받는다면 국내 상장 ETF가 실질 수익률은 훨씬 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살펴본 각 대표 지수들의 국내 버전 ETF는 모두 코덱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다만 코덱스를 제외한 다른 운용사의 경우 배당금이 나오면서 배당 재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자 개인별로 배당 재투자를 언제 하는지 그 시점에 따라 수익률은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세 지수 모두 유의미한 결과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수익률 0.1%에 연연해 하는 개인 투자자분이시라면 앞선 자료들을 토대로 운용사를 고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그냥 믿고 꾸준히 이어나갈 수만 있다면 어느 운용사를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운용사별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도움되는 내용 준비할 테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당mon이였습니다.